여러분,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회사 노조가 자기네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대요. 좀 이상하게 들리죠? 근데 이게 사실은요, 인공지능이랑 자동화가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신호거든요. 오늘 이 이상한 이야기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진짜예요.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알려진 노조 중 하나잖아요. 바로 그 기아차 노조가요.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들 재정 문제 때문에 상근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와, 이거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죠. 아니, 그러니까요.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대기업에 그렇게 막강하다는 노조가 도대체 왜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줄까요? 이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진짜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이 충격적인 임금 체불 사태부터 짚어보고요. 그 진짜 원인이 뭔지, 그러니까 왜 조합원이 줄고 자동화의 물결이 거세지는지를 분석해 볼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럼 노조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, 새로운 역할은 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마주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기아 노조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태입니다.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면요. 보통 이런 일은 회사가 어렵거나 외부에서 탄압이 있을 때 생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순전히 노조 내부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기아라는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. 문제는 뭐냐? 노조의 주 수입원인 조합비가 줄어들면서 생긴 거라는 거죠. 이거는 그냥, 한 노조의 문제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. 비슷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 노조의 본해는 뭐랄까,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임금체불이라는 증상을 일으킨 진짜 병의 원인은 뭘까요? 바로 노조의 기반,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. 핵심은 조합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문제의 핵심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보여주는데요. 사실 되게 간단한 셈법이에요. 오랜 시간 동안 조합의 허리 역할을 했던 베테랑 노동자들은 계속 정년 퇴직을 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생산직 신규 채용은 거의 없는 거예요. 들어오는 돈은 확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니까 재정이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. 일자리가 아예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일자리의 종류가 바뀌고 있는 거죠. 기업들은 이제 공장 라인에 사람을 더 뽑는 대신에 연구개발, R&D나 소프트웨어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의 인재를 원하고 있어요. 이건 전통적인 생산직 중심의 노조가 품기에는 좀 어려운 영역이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야를 확 넓혀야 합니다. 이게 단순히 기아라는 한 회사,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전 세계 제조업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변화, 바로 자동화라는 파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요즘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라던가 샤오미의 스마트 공장 같은 곳들이요. 이런 곳들한테 자동화는 더 이상 있으면 좋은 거, 옵션 이런 게 아니에요.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, 그러니까 생산의 기본 전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그 물이 잘 흘러가도록 길을 터주는 게 현명하다.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이제는 이 파도를 어떻게 피할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을 수 있을지 새로운 항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인 거죠.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노조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? 지금까지처럼 변화에 저항하는 방어자의 역할에만 머물 것인가? 아니면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설계자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? 지금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.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죠.
과거의 방식은 어떻게든 자동화를 막고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는 거였어요. 하지만 새로운 역할은요, 이 전환 과정을 노조가 직접 관리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새로운 기술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. 자, 그럼 이 새로운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의미하는 걸까요? 그냥 말로만 변화를 이끌자가 아니라 노조가 변화의 중심에 서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그냥 자동화 반대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한 직무전환 훈련 프로그램을 노조가 직접 주도하는 겁니다. 그리고 회사한테는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. 또 로봇이랑 같이 일할 때의 안전 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, 새로운 기술을 익힌 노동자에게는 어떤 새로운 임금 체계를 적용할 건지 이런 걸 협상하는 거예요. 논의의 초점을 자동화를 도입하냐 마냐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이롭게 도입할 것인가로 옮기는 거죠. 물론 이 모든 짐을 노조 혼자서 다 짊어질 수는 없겠죠.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. 이런 기술 변화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들, 예를 들어서 재교육 비용이라던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급여 같은 문제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고 나눠서 져야만 공정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.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기아 노조의 임금 체불 사태는요, 우리에게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이것은 거대한 변화 앞에 선 노동조합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위기요, 어쩌면 그냥 돈이 잠깐 부족해서 생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거대한 구조적 쇠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모든 건 그들의 다음 행동에 달려 있는 거죠. 과거의 영광을 지키는 조직으로 남을 것인가? 아니면 다가올 미래의 전환을 앞장서서 이끄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? 이 질문은요, 비단 기아 노조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.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